예. 제가 이제 감기가 나으려고 하는지 막 몸에서 막 땀이 나요. 땀이 나고, 샤워를 좀 못했어요. 한 이틀간 못했나? 추울까봐, 왜냐면 춥잖아요, 전주 여기.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어머님 아파트인데, 이제, 해야죠, 이제, 아파트니까. 외풍이 없으니까. 음, 오늘 할 얘기가,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일 제가 일랑 이종 선생님을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문화투데이 10억 펀딩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신문을 들고 서울문화투데이 대표님이 이제 일랑 선생님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만 들으라고 일랑 선생님하고 둘이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일랑 선생님을 설득을 했는지 이제 이제 감을 잡으라고 녹음까지 내가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제가 지금 미술 투자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마케팅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미술 시장의 새로운 방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갤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소수 갤러리에 의해서 마치 그 스타를 조작하듯이 대중 스타도, 그러니까 뭐 가요라든가 베스트셀러 같은 게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사재 얘기를 한다거나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누가 1등, 2등 하는가, 이게 이제 조작이 가능하고, 심지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도 조작이 가능하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소수에게 있던 미술 권력이 지금 상당히 대중하고 직접 소통하고 직거래하면서 먼저 선불로 또 할부로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일상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카페 대화 후반부에 보니까 일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사한테 신문사에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방식, 고리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작가들을 키워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을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재료비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펼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렴하게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그 작가는 그림값이 아무리 올라도 선투자 약속했던 그 가격에 그림을 줘야 되는 거죠. 10배가 올라있든 100배가 올라있든. 그것이 선투자의 매력이잖아요. 영화 제작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영화가 러닝 개런티죠, 일종의. 그러니까 얼마나 흥행할지 미리 예측하고 감독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잘 되면은 이렇게 수익을 배분해 가는 거랑 같죠. 이제 그런 개념이 미술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제작,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리들이라는 영화의 제작비를 지금 저한테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멋진 영화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일란 선생님 이제 완전히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던 저를 막 욕했던 이제 선배 화가들이 또 내일 온단 말이에요. 응? 선생님이 이제 완전히 나를 이해를 했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별로 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카톡 단톡방에서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전시하시는 분, 이정현 선생님이라고 사디에서 이제 교수하시다가 삼성 아트 인스티튜트 디자인 앤 아트, 거기서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을 하시는데, 그분만 얼른 보고 오면 좋겠는데, 또 일랑 선생님 보기로 또 약속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선배 화가들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와야죠. 이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제가 아직 이제 많이 섭섭하거든요. 아무튼 예전에 상처 입은 영상 예전에 올렸고,
그게 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원래 10억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100개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10억으로 전에 3월 달에 제가 3억 5천 정도가 투자가 들어왔고 그러면은 총 10억이면은 한 6억 5천 정도면은 이게 이제 만 더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2억이 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억이 돼 버렸는데 지금 이게 이제 17억이 돼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건데 7억이 더 들어와 버렸어요. 그 7억이 어떻게 투자가 들어왔고 제가 왜 마감이 초과해 버렸는데 또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다음에 이제 이지성 작가의 그 에이트를 비판한 영상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빼먹었던 거 하나 하고 그때 그 실 사례를 마지막에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7억 초과 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초기 투자 금액이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로 쓰이게 되면 일단 재료비하고 공간비예요. 이 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뭐 100평짜리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일단 한 200평 정도의 중간 단계 공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1000평 정도가 필요해요. 층고가 높은 1000평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환경조각까지 제작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환경조각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전 세계적인 환경조각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호짜리 그림 하나 그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100억짜리 엄청나게 큰 건물 크기의 환경 조각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제가 환경 조각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림 그리는 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환경 조각은요, 조각가가 요만한 샘플을 하나 만들어요. 딱 이게 주먹만한 거를 딱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크게 뻥튀기 시키는 전문가가 있어요. 딱 맡겨요. 딱 뻥튀기 시켜가지고 주로 뭘로 뻥튀기 시키냐면 스티로폼으로 뻥튀기 딱 시켜요. 그러면 이제 딱 얘기하는 거야. 잘못된 데를 지적하는 거야. 이 부분 좀 파내고 이렇게 하고 여기 좀 더 붙이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또 이제 스태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그 규모가 뭐 한 5층 건물 규모 이런 게 환경 조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 조각은 스텝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냐면은 다수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 조각은요, 그림은 제가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쓴다 하더라도 75% 정도는 제 손이 가야 되는데 환경 조각은요, 이 조각가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관리 감독, 이런 게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총 제작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한 5% 작가가 그 전체 그 조각이 완성될 때까지의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그 시간 투자는 한 5%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 그림 그리려면 75%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조속과 강사 그 교수님들이 너는 조속과를 와야 했는데 왜 회화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잘 만들어요. 이 얼굴 같은 거 똑같이 만드는 것도 잘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건축과의 후예잖아요. 우리 이제 고조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다 대목장이었단 말이죠. 목수의 후예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은 이제 제가 DNA로 타고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 조각에 대한 꿈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1000평짜리 작업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평짜리에서 못합니다. 환경 조각은. 그 위에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기계로 움직이는 까먹었네.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꼭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1000평짜리 화실에 대한 꿈은 있는데 이건 좀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은 아무리
전라북도 싼 지역에서 1000평짜리 살려고 해도 2, 30억이 필요하니까 오래 걸릴 거고. 근데 200평짜리는 어쩌면 2, 3억 뭐 이 정도면은 일단은 마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나 허름하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200억짜리를 좀 더 앞당겨서 마련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추가 투자를 원하는 분이 이제 꼭 하고 싶다고 하니까 꼭 하고 싶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자기가 2, 3억씩의 그 여윳돈을 향후 한 5년 정도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월 수입이 한 1,500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달러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한들 계층 상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자기가 상류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달러 투자, 금 투자, 주식 투자로는. 게다가 부동산 투자는 2, 3억으로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면 그냥 빨립니다. 끝납니다. 부동산 투자를 가장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공실이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중심가 빌딩에 지분 투자하는 겁니다. 예. 완전 중심가. 거기는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거기는 그 방이 빌 일이 없어. 예, 그런데 지분 투자하면 확실하죠. 근데 그것도 수익률이 낮아요. 왜? 확실할수록 수익률이 낮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렇다고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투자했다가는 사기를 당하죠 또. 예. 흔하게 막 지금은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전반적으로 팽창 사회가 아니라 수축 사회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필요해요. 잘 되는 데는 2, 3억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2, 30억 정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부동산으로 이걸 뻥튀기 할 수도 없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계층 상승을 해서 자기도 상류층이 돼서 선한 부자가 돼서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2, 3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그림의 비전을 믿으니까 일단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 선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들에 또 제가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억 4천이 들어오게 됐고, 3억 6천은 그럼 어떻게 또 들어오게 됐냐면, 이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지성 작가 비판 영상을 얘기하고, 처음에 이제 목차만 보고 얘기했을 때 막 싫어요. 막 나쁜 댓글들 엄청 많이 달렸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영상을 보고서도 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영상을 몇 개 올리면서 확실히 이제 제 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할 정도면은 상당히 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자기가 조금 약간 혼동됐던 머리를 정리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그러면서 끝에 그림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 고맙다 그림을 사고 싶다라는 댓글이 한 3분 정도가 달렸어요. 3분 정도가. 근데 댓글 안 달고 제 그림 투자한 분까지,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 영상 비판 영상을 타고 들어와서 제 그림을 산 분이 5분입니다. 현재.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5분인데 이분들의 투자를 또 거절하기가 좀 그런 게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지금 이지성 같은 이런 어떤 가짜 전문가, 유발 하라리도 가짜 전문가거든요.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예요. 4차 산업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 그래서 21세기에 대한 허점이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지성이 전문가가 아닌 거 뭐 여러분들 다 아니까 넘어가자고요. 이 가짜 전문가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인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걸 그대로 본따한 거야. 그 나인 책 제목에 보면은요, 책 표지에 9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걸 이지성이 어떻게 따라했죠?
이렇게 8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열받아서 나는 그러면 5라고 한번 책을 써볼까? 이렇게 5 지시대인데 네? 이게 5라고 한번 책을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나인이란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나인이란 책은 나인이란 책이 있어요. 나인이란 책 이후에 이제 분명히 거기서 본딴 거야. 물론 출판사랑 이렇게 표절을 한 거지. 예, 출판사랑 협의해서 야 나인이 있는데 우리 에이트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추측입니다. 예, 추측이 조사 안 해봤어요. 추측이고. 아무튼 그 바보 같은 에이트 책을 제가 이제 비판 영상을 보고 고맙다는 댓글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죠. 대부분 거의 이제 뭐 정말 70% 이상이 이제 고맙다는 댓글인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영상에서 못했던 얘기를 잠시 후에 할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지성 비판 영상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얘기를 잠시 후에 할 건데, 자, 그분들이 고맙다라고 그림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런 사이비 교육학자,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엉망으로 하게 만드는 이런 작가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 상황에서 저한테 힘을 좀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억 6천이 작은 돈입니까? 이지성 비판 영상 보고 와가지고 3억 6천을 투자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기가 됐긴 했지만은, 그럼 또 이 돈을 또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물론 이제 그림을 효율적으로 그리는데 최우선적으로 쓰겠지만은 이 돈에 대한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4차 산업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대비 못 한다니까요. 어쨌건 그쪽도 신경을 써야 돼요. 어찌됐건 제가 이 3억 6천이라는 돈은 잊지 않을 거예요. 잊지 않고, 물론 이게 그림에 투자를 하겠지만은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아이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뭔가 제가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돈의 이제 확대 가치만큼. 그런 의미로 또 제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지성 비판 영상 때문에 타고 들어왔다가 뒤에 배경 그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막 사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 뒤에 배경 그림이야 뭐 제가 화실에서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배경 그림이 좀 예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2억을 투자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지성 비판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명을 같이 하고 싶다. 저랑 마치 한 배를 탄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이제 초기 투자자가 돼서 같이 가고 싶다. 운명을 이렇게 역사를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 2억 선에서 받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3억 6천이 돼버린 건데, 그리고 이제 그림 한두 개, 100호짜리 한두 개, 두세 개씩 산 분들은 또 이제 몇 분 있고요. 댓글 다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3억 4천을 더 받을 때 그 선원부자하고, 자기는 계층을 이동할 정도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고 작가한테 2, 3억 투자하면 내가 계층 이동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믿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받게 됐고, 이지성 아무튼 그런 얘기했고 넘어가자고. 자, 이지성 에이트에서 제가 제 책에는 이제 여러 번 썼는데, 이 작가가 책 쓰면 예전에 쓴 거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에이트를 비판해놓고 내가 2015년 말 그 트럼프 되려고 할 때 내가 책을 어떻게 썼지? 이제 약간 좀 나도 후접하게 쓴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트를 막 비판을 하니까. 이제 2016년 봄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나왔어요. 일주일 후인가 나왔어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임기랑 지금 그러니까 3년 넘은 거죠. 그러니까 3년 된 건데. 그래서 훑어봤더니 책이 훌륭해요. 제가 쓴 게 훌륭해. 그리고 거기 이제 다시 또 이번에 사서회가 들어갔는데 보강을 했어요. 그 트럼프의 미래에 대해서 그 예측했던 거를 빼버리고 제가 트럼프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이명박 효과와 안철수 효과의 짬뽕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공, 사업을 성공했던 사람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기존 정치권 인물이 아닌 것에 대한 기대, 그게 안철수 효과였잖아요. 이명박 효과, 안철수 효과가 결합된 거예요, 트럼프한테. 근데 그 마지막 파트, 그 챕터에 뭐라고 썼냐면, 옛날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지금 주문하면은 이제 그걸 3쇄를 받게 되는 거고, 한두 달 후에 주문하면 이제 4쇄를 받게 되는 건데, 4쇄는 그 내용이 빠지죠. 빠지고 한 8페이지, 한 4페이지인가 더 미래학 측면을 제가 보강을 했어요. 트럼프는 박근혜를 닮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3년쯤 지났을 때 공화당의 적극적인 동조로 탄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탄핵 얘기 솔솔 나오죠. 그다음 뉴스에 또 뭐가 나오죠? 북한 카드를 다시 꺼낼 거다 이 얘기 또 그 책에 제가 썼거든요. 그것도 좀 나쁜 방식으로 꺼낼 거다. 그것도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자막에 뭐가 깔리냐면은 3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인명피해를 예상했다 트럼프가. 이 얘기가 오늘 자막에 TV에 나오는 거예요. 동양인 3천명? 그렇지 3천명에서 1억 그렇죠. 동양인 3천명에서 1억 그것도 한국인? 트럼프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전 전에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넘어가고. 자, 뭐냐. 제가 그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게 뭐였냐면 데이터 보상제라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보상제라는 개념이 뭐냐면 국민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을 줄 만한 국가의 여력이 안 됐을 때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이 국민 기본소득을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줄 것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국민 기본소득에 성공하고 있는 알래스카인가 어떤 북유럽 쪽에는 그 석유를 판 돈을 나눠주는데 인구가 적어요.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요. 세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국민기본소득 정책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 데이터 보상제라는 과도기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디지털로 인증이 돼야 돼요. 디지털의 탄소 발자국처럼 디지털 발자국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이오 쪽을 개발하면서 자기 신체 데이터를 주면 돈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계정을 공개한다거나 자기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면은 그 플랫폼 회사에서 돈이 나와요. 그래서 미래사회 그 블록체인 사회가 왔을 때는 여러분 동안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나이에 비해서 신체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럼 부자 됩니다. 왜냐면 그 데이터가 그 사람의 생체 데이터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바이오 회사에서 연구 대상이 돼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그 건강한 그 동안이고 나이에 비해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몸에 칩을 심는다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 바이오 회사에서. 이게 다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지성의 디지털 몰리아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건강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 중 빅데이터가 다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소중한 데이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빅데이터지만 빅데이터 내에서의 또 비거 데이터가 있죠. 또 딥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딥데이터, 굉장히 이건 깊이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는 이게 수평적이다. 딥데이터는 수직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건강한 사람은 수직적으로 더 깊게 연구해야만 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딥데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책에서 제가 표현을 했어요. 다 까먹었지만 이제 책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보상제 얘기를 책에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민기본소득의 기본적인 명분이 뭐냐,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동아리 활동이든 뭐가 됐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우울하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그 친구가 되어지는 거에 보상제다, 이렇게 보시면 좀 가장 그 범위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산책을 같이 해도 시간당 15,000원인가 주죠. 미국에서 그 산책 알바가 있단 말이죠. 같이 이렇게 산책해주고 대화 나누, 얘기 들어만 줘도, 그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만 줘도 돈이, 알바비가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끄덕끄덕하기만 해도. 자, 그런 알바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대규모로 디지털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CCTV 뭐 우리가 휴대폰 하는 거 이거 나중에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보상제가 발표되면은요. 자, 내가 딱히 지금 돈벌이가 없어. 그런데 내 계정을 공개하고 빅데이터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기는 데이터가 석유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데이터에 국가가 인공지능을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기업이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빨리 모을수록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분명히 그걸 느낄 때가 올 것이고, 지금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열심히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중국은 공산주의 방식으로 모으고 있죠. 프라이버시를 아예 없애버리죠. 그 공산당에서.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중국의 인공지능이. 미국은 그것을 돈을 주죠. 데이터를 주면은 생체 데이터 좀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5G 시대를 선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데이터 보상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보상제가 실시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디지털을 멀리하면은요, 백수인데도 국민기본소득, 국가에서 주는 소득을요 받기가 어려워져요. 완전 거지 되는 겁니다. 디지털 멀리하면, 데이터 보상제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과도기적으로 한국에 데이터 보상제가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일부 들어오고 있고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지성 A2의 넘버1이 뭐라고요? 디지털을 멀리하라. 굶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오히려 게임을 하라고 하는 게, 게임 속에서 게임 캐릭터들이랑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온라인 빅데이터에서 디지털 제공자가 되는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게 돈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게임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는 회사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을,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쓴 그 영화는 정말 우리나라 학부모라면 다 봤으면 좋겠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제가 3번 봤어요, 그 영화를. 3번 보니까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오아시스라는 게임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하고 마지막에 우승자가 나누는 대화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비디오 방에서 봤는데, 혼자서
그때 못 들었던 게 딱 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아바타가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깜짝 놀랐네. 무슨 얘기냐면은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이 평행우주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인공지능 영매론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사회 버추얼 리얼리티가 그러니까 VR이 평행우주랑 연결될 가능성도 있구나. 이게 마지막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대사에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그 스필버그가 그거를 이렇게 던졌구나. 그럼 스필버그의 다음 영화는 뭐가 될까? 이제 이런 상상까지 되더라고요. 다음 SF 영화는 평행우주론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소스 코드라든가 이렇게 테러리스트를 찾는 방식의 평행우주 영화, 그다음에 외계인 침공 방식의 엣지 오브 투마로우,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영화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분명히 준비할 겁니다. 그 마지막 그 대화에서 저는 그 약간 복선을 느꼈어요. 스필버그가 다음 영화는 뭘 찍을 것 같다 이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보상제가 들어왔을 때 디지털하고 친숙했던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더 차별적으로 더 많이 받게 돼요. 안 그런 애는 알바자리도 줄어들고 로봇이 들어오고 하는데 돈을 더 적게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가난이 디지털 경험의 가난이 그 가족의 가난으로 연결되는 미래가 옵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안 했던 게 이제 제 책을 보고 다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구나. 이지서 왠지 기분은 나쁜데 그 제 책을 보고 이제 제 책에 예전에 제가 썼던 걸 보고 이제 딱 떠오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얘기를 안 했네. 또 하나 5G 시대가 오면서 증강현실이 굉장히 이제 AR이라고 그러죠. 증강현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유망 직업 중에 하나가 이 AR 관리자예요. 증강현실 관리자인데 자 미래 직업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너 해봤어? 하면 취업이 돼요. 자격증? 전문가? 없어요. 미래 직업은 자격증과 전문가가 없어. 미래 직업은 뭐냐? 무조건 디지털 체험이야. 디지털 체험 너 몇 살 때부터 해봤어?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어? 체험을 다양하게 해야만이 미래에는 취업이 가능해요. 그 디지털 쪽으로 인공지능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이 미래 취업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타일러 코엔이라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곧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기가 다 차서 이지성 씨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고 있다. 에이트라는 책을 읽으면 가난해진다. 이 얘기를 제가 못한 게 제가 보충을 하는 겁니다. 에이트는 여러분들을